반갑습니다. 나상입니다. 오랜만에 취업타파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제가 휴직기를 갔다가 새롭게 취업타파 2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관심 많은 주제 같은데, 하반기에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드디어 2021년도 하반기 대기업의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건 어쨌든 반도체와 배터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와 배터리 쪽의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채용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단서가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채용 공고를 내고 3급 대졸 신입사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올 하반기 마지막 그룹 차원의 공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시 채용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올려놓은 자료는 수출 전망에 대한 자료예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황은 수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최근에 12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증권사 그러면 현금의 흐름하고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니까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게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출 호주세 유지가 예상되는 탑 5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배터리는 앞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호주세가 지속이 될 거라는 거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그리고 반도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수출 호주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채용 도전을 하는 거하고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그 수출 상승세가 하락되는 탑 5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하고 석유화학하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가전, 이런 것들인데, 디스플레이를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도 디스플레이는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 그러면 삼성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상반기에 삼성 반도체가 채용 규모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조가 하반기에도 역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단서는 이겁니다. 일단 삼성은 앞으로 10년 동안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171조 원에 메모리 설비 투자는 연평균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전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반도체 전체로 보면 앞으로 1년에 최소 37조 내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엔지니어의 채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내년도 2022년도 연내에 평택의 P3 라인 가동 준비를 완료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P3 라인에서 5나노 파운드리하고 14나노 디램을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인 공장 중에 평택의 4, 5, 6라인은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 같은 엔지니어들의 채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보면 사실은 올해 그 1분기에만 2,100명이 증가한 걸로 나와요. 3개월 동안 2,100명이 증가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사실 올 상반기에 진행했던 신입사원 공채, 또 경력사원 채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신입사원 공채는 3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경력 채용은 2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끝났으니까 인력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인력을 포함하면 저는 2배 이상의 인력이 증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삼성전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채용 인원은 더 늘어날 듯하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채용 규모는 확대가 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삼성이 그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 인력만 1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인력만 매년 1,500명 이상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인력에다가 메모리 인력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6월 달에 그 렌유인에서 그 면접 종합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한 230명 정도의 면접 대상자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94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98명이 설문에 참여를 해줬거든요. 면접에 참여한 이 친구들의 그 설문 분석을 보면 이래요. 일단 지원사업부의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쪽에
그 면접 보는 친구들이 작년 하반기에는 50%였었는데요. 올 상반기는 30%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채용 규모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대신에 파운드리 사업부는 48%에서 54%로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보면 어쨌든 파운드리의 채용이 조금 더 활발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LSI는 여전히 채용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1% 나왔고요. 특이했던 게 SR 반도체 연구소 쪽입니다. 이쪽이 작년 하반기에는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 상반기는 13%가 됐어요. 10%가 넘어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반도체 연구소가 최근에 채용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어쨌든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일 텐데 아까 제가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숫자의 추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조사했던 그 서류 통과 비율 추이를 보면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메모리가 작년 하반기에 50%에서 올 상반기는 45%로 5%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면접 대상자하고도 똑같은 맥락을 보이는 거고 반대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50%에서 60%로 10%가 뛰었어요. 그것 보면 이제 면접 대상자들의 추이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올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채용 규모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간에 약간의 흐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역시 관심이 많고 지원자가 많으실 텐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엔지니어 채용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K반도체 발표를 할 때 하이닉스도 앞으로 10년 동안 2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뭐 장기적인 그 플랜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천하고 청주에 있는 기존 공장에 10년 동안 110조 원, 매년 11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엔지니어 채용하고 연결이 될 텐데 하이닉스는 올 상반기에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기술 사무직 퇴직자가 301명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2019년도에 9월까지 307명이 퇴사했던 거, 또 2020년에 9월까지 313명이 퇴사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 5월까지가 300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어쨌든 엔지니어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엔지니어 채용이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올해 초부터 보면 메모리 시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채용은 올 상반기에도 됐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2021년도 올해 상반기에만 하이닉스는 2번이나 신입 공채를 했어요. 사실은 수시 채용이었지만 거의 하이닉스 전체가 채용을 한 거니까 뭐 하이닉스의 공채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그 2월 말에 그 신입사원 202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안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한 달 있다가 6월 달에 또 나왔어요. 2021년도 SK 하이닉스 주니어 탤런트하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이때 이제 그 신입사원과 함께 주니어 탤런트를 모집하는 전형이 새로 생긴 거죠.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관련 직무 3년 미만 경력자는 지원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3년 미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의미가 일단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2번을 일단 신입 채용을 했는데 벌써 하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밍 순 해가지고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낼 것 같아요. 올해는 하이닉스가 3번이나 정식적으로 공채를 하는 첫 번째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터리도 역시 그 채용 규모로 보면 뭐 반도체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신입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8월 18일자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K배터리 3사가 인재 블랙홀이다. 그래서 1년 사이에 2,600명을 채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매출 규모가 제일 크니까 가장 크게 채용 규모가 늘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인적이 9%가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삼성 SDI도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채용의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1년 사이에 인력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LG엔솔은 6,490명에서 8,720명으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4% 인력이 늘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늘은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신설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LG화학에서 LG엔솔이 독립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해서 인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삼성 SDI는 8,080명에서 8,240명으로 2% 정도만 늘었습니다. SDI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설비 투자가 최근에 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주로 R&D 부분 쪽에 인력만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 증가율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주목을 합니다. 9.4%가 늘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얘기고요. 저는 올 하반기에 가장 주목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 추이 또 전망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어떻게 확충이 될 거고, 길게 보면 2030년까지는 어떻게 생산 능력을 늘려갈 거다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2030년은 너무 먼 얘기고요. 여러분하고 관련되는 거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3사를 보시면 LG 엔솔은 160에서 320으로 2배 정도를 늘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47에서 142로 딱 3배를 늘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SK 배터리, SK 배터리가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합니다. 올 10월 달에 드디어 SK 이노베이션에서 분리가 돼서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합니다. 어쨌든 SK 배터리는 50에서 195로 4배 정도를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하면 아마 그 투자와 인력의 채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 배터리 쪽의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하반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력 채용 규모가 될 거다. 물론 경력도 채용을 하겠지만 신입도 SK 배터리 쪽에서는 아마 최대 규모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LG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배터리나 뭐 디스플레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LG그룹에서 보면 그래도 LG 엔솔하고 LG 디스플레이에 기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중앙일보 5월 4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LG전자 모바일 인력 600명이 LG 엔솔로 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LG가 모바일 사업, 휴대폰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모바일 인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LG전자의 MC사업본부가 휴대폰을 만들던 데인데 여기에 인력이 3,400명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 MC에 남는 인력은 500명입니다. 그 애프터 서비스나 OS 운영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2,000명이 LG전자의 다른 사업본부로 이동을 합니다. HNA 사업본부, 생활가전 쪽이나 HE 사업본부, TV 쪽이나 VS 사업본부, 자동차 전장, 자, 이런 쪽의 신입 채용 규모는 어쨌든 저는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000명의 인력이 들어오니까 신입사원 채용은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3,400명의 MC 사업본부 인력 중에 900명이 계열사로 전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600명이 LG 엔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LG 엔솔이 투자가 많으니까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겠지만 600명이라는 전배 인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신입사원 채용 규모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MC사업본부의 300명이 LG 디스플레이나 LG U+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도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 자료에 의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올 상반기에 200명 규모를 채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700명을 채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 700명 채용하는 게 MC사업본부에서 오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MC 전배 인력의 영향을 다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채용 규모는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G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LG 엔솔 쪽하고 LG 디스플레이를 기대하시되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대기업 채용 중에 여러분이 관심 많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타깃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